오늘은 셀 서식 두 번째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엑셀에서의 작업 순서가 첫 번째 자료를 입력을 하고 두 번째 자료에 대해서 서식 지정을 한다 그랬어요. 서식 지정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꾸미는 거라 그랬죠. 꾸미는 건데 어떤 꾸미는 거냐면 가운데 정렬해라, 또는 뭐 오른쪽 왼쪽 뭐 글꼴의 크기, 글꼴의 형태, 뭐 색상, 이런 꾸미기, 이런 서식 지정은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으실 텐데, 뭐냐면 엑셀스러운 서식 지정이 있단 말이에요. 엑셀에서만 사용하는 꾸미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더 정확히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료가 서식이 꾸며졌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산 작업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계산 작업도 해야 되고. 이 계산 작업을 할 때 함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분석을 하겠죠. 자료 분석. 통계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차트 작성을 하게 되겠죠. 차트 작성. 어떤 자료를 그냥 분석하고 통계내는 거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그래프로 보여달라 그러면 그래프로 꼭 보여줘야 될 때이 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차트 작성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매크로라는 거를 작성하게 됩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매크로라 그래요. 예. 업무 진행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이제 내부에서 이제 뭐 소화기관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흡수를 하고 나머지 이제 배설물을 이제 우리가 밖으로 빼내는 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 처리 순서가 있잖아요. 엑셀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고 꾸미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그래프로 출력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통 많이 겪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시험에 내는 거죠. 자, 이제 서식 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해 드리는 거는 여기 공부방에 오시면은 초기 화면에서 공부방을 누르셔도 되고 상단에 있는 공부방 현재 강좌 누르셔도 되고,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써본 내용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본 설명 떠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과정 또 설명해 놓은 거. 그래서 제가 메모하는 거 그대로 다 들어있으니까는요, 필요하시면 여기서 보셔도 되고요. 급하시면 제가 요건 꼭 메모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엑셀에서 한번 좀 볼게요. A, B, C, D 칸이 있고요. 1, 2, 3, 4 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열이라고 부르고 얘는 행이라고 부르고 얘는 칸이고 얘는 줄이고. 그런데 A 열의 너비가 있단 말이에요. B, C, D 너비가 있는데 너비와 너비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을 오른쪽으로 하면 넓어지고 왼쪽으로 하면 좁혀지고, 이때 좌우로 조절할 때 너비 숫자가 나오고 픽셀 숫자도 나오고, 이때 너비를 2에 맞춰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의 너비를 2로 바꿔라 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2라고 하는 거는 영어나 숫자 두 글자 정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1행 높이를 마찬가지로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상에서 행 높이를 누르시면은 24는 포인트를 말하는 거죠.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총 5문항이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는 종류별로 봤을 때 여러 가지를 이제 학습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B의 네 번째부터 B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B의 네 번째 콜론, B의 14번째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B의 네 번째 셀부터 B의 14번째 셀, B의 네 번째 셀,
셀부터 B의 14번째 셀까지라는, B 14번째 셀부터 B의 14번째 셀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 안에 잘 보시면 문자가 2글자가 있고 숫자가 3글자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를 이렇게 바꾸래요. 요렇게 바꾸래요. 요렇게. 요 사이에 하이픈 대시 기호를 집어넣으래요. 숫자와 문자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칠 거냐 하는 거잖아요. 고치는 방법이 3가지, 4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으닌데 제가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나서 책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셀의 내용을 수정하기. 첫 번째, 새로 입력한다. 이건 좀 그렇죠? 홍길동을 일지매로 고쳐라 그러면 새로 입력해야 되겠지만, 홍길동을 홍 한 칸 띄고 길동이라고 고쳐라 그러면 새로 입력하기보다는 수정하는 게 좀 낫겠죠. 그렇죠? 자, 요거는 조금 애매한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셀을 더블 클릭해서 고치기. 셀을 더블 클릭해서 고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뒤로 가요. 그러면 셀을 더블 클릭할 때 굳이 뒤나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지 말고 요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바로 들어가죠. 잘 보셔야 돼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 SE001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바로 커서가 들어가요. 그럼 왼손으로 빼기를 누를 준비를 딱 하시는 거예요. 키보드를 좀 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요 사이를 더블 클릭하는 순간 왼손은 잽싸게 얘를 더블 클릭해 놓고 나서 껌뻑껌뻑 거리니까 키보드를 쳐다보면서 빼기를 눌러야지 하고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안 돼요. 이때 마우스가 일로 가는 순간 이 손은 반지 낀 손이든 새끼손가락이든 간에 빼기 하이픈 기호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병렬 처리예요. 이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여야죠. 자, 더블 클릭하고 클릭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엔터 누르지 마시고 밑에 있는 글자를 다시 더블 클릭하면 또 빼기 누르면 되겠죠? 요 더블 클릭하고 빼기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되겠지만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해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도 더블 클릭하지 말고 어디? 그 사이에다가 더블 클릭하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셀을 선택하고 F2번 키 누르기를 눌러서 고치기. 쉽게 말하면 얘를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던 키보드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F2번 키를 누르면 F2번 키가 뭐냐면 이름 고치기예요. 윈도우 상에서는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바꿀 때 F2번 키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F2번 키 누르면 무조건 커서가 뒤로 가요. 그러면 앞으로 오든지 마우스로 중간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 누르고 엔터 누르고 F2번 키 눌러서 또 여기를 클릭하고 빼기 눌러야 되고, 동작이 조금은 갔다가 왔다가 클릭하고 갔다가 왔다가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뒷글자를 고쳐야 될 때는 F2번이 제일 편하겠죠. 또 우리 책에 35쪽 아래줄 5번 B의 네 번째를 선택하고 셀 편집 바로가기 키인 F2번을 눌러서 셀을 편집 상태로 만드세요. 그러면 커서가 뒤로 갑니다. 그냥 생략되어 있네. 그럼 S2와 001 사이를 빼기 기호를 눌러서 입력한 후에 엔터를 누르세요. 좁게 그러겠죠?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약간 더 돼요. 그렇죠?
예, 한 박자 반 박자 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문가의 조언에 마우스로 셀을 더블 클릭해서 셀 편집 상태가 됩니다. SE001에서 2자와 0자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그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아주 설명을 잘 해놨죠. 그렇죠?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책의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고치기가 있어요. 이건 필기시험에도 나와요. 범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수식 입력줄이 어디냐면은요, 요 위에요. 위에. 저 위에 상단 어딘지 보셨죠? 그렇죠? 예.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셀은 결과가 보이고 수식 입력줄은 과정이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를 클릭하고요. 빼기 누른 상태에서 엔터. 빼기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엔터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커서가 어떻게 되죠? 다음 줄로 내려가죠. 그러면 마우스는 그 자리에다 대략 갖다 놓으면 되죠. 클릭하고 빼기 엔터, 클릭하고 빼기 엔터, 클릭하고 빼기 엔터를 누르면 대략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돼요. 정답이 없어요. 어쩔 때는 F2번 키 눌러서 하는 게 편하고요. 어쩔 때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고치는 게 편하고요. 어떨 때는 더블 클릭해서 고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한테는 더블 클릭이 수월하실 것 같아요. 더블 클릭해서 요 사이에 있는 글자를 뭐 지우는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지우는 연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해서 빼기 기호를 넣어주는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이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이때 한번 나오고 안 나왔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글자와 글자 사이를 뭐를 고쳐라 이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또 미친 척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뭐 새로 입력을 하든 어떻게 하든 울고 불고 하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관건이라, 그래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요 네 가지. 새로 입력하기는 조금 그렇죠? 요거는 그렇고, 이제 셀을 더블 클릭한다, F2번 키를 누른다,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다. 자, 셀을 더블 클릭한다, F2번 키를 누른다,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다. 요 세 가지가 셀의 내용을 고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엑셀스러운 건 아니겠지 뭐. 엑셀스러운 건 아니겠지. 예. 근데 이제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 여기다 놓고 더블 클릭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빼기 누르고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어 버리죠. 자, 보세요. 여기서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줄이 바뀌잖아요. 엑셀은 안 바뀌지만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이나 다른 데서는 엔터를 치면 바뀌죠. 그렇죠? 근데 엑셀은 안 바뀌니까 그냥 고치고 엔터 쳐버리면 제일 편하지. 네, 그렇게. 그 다음 이름 정의. 이름 정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름 정의. 셀 하나 또는 셀 여러 개를 선택해서 문자로 이름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셀에는 주소가 있죠. 셀에는 고유 주소가 있어요. 고유 주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의 첫 번째 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유 주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유 주소 대신에 이름을 정의하겠다. 잠깐만요. 우리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주소 아세요, 혹시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뭐 저는 뭐 이 주소하고 상관이 없지만, 뭐 화면이 떠가지고, 예, 닫아버려야 되겠네요. 자, 내려가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써있네. 서울특별시,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택배를 보내고 싶으면 이 주소 대신에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택배 아저씨가 알아요. 저희 집은 모를지라도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하면 알아. 왜? 여기 기관이니까 검색해보면 잘 나오거든.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당신 집이 어딘데? 싫어, 몰라, 이럴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이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되죠. 이건 주소예요. 이건 주소고 얘는 이름이에요. 주소도 되지만 이름 갖고 써도 편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도 이름 있잖아요. 사람도 고유 주소가 있죠. 주민등록번호. 근데 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부르려면 되게 불편해요. 예. 그리고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또 법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부를 수도 없지만 이름을 부르면 편하잖아요. 별명이나 이런 거. 한길동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자, 이름을 정의해주면 편한 게 있다라는 거. 별명이나 이름을 정해주면 편하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 군대도 그렇고 그 뭐더라?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면 악어중대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악어는 끝까지 살아남은 새끼를 키운대잖아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강인한 군인님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악어중대라고 이름을 졌나봐요. 그렇게 이제 이름을 정의해주니까 의미도 사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입고량이죠. 얘네들은 판매량이죠. 여기는 뭐라고 이름을 정해주면 좋을까요? 지의 네 번째부터 지의 14번째라고 표기하는 것보다는 여기 재고율이야. 그럼 알아듣기 수월하겠죠.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자라는 얘기죠. 예. 아까 여기 보니까는 B의 네 번째니까 어디죠? 여기잖아요. 여기. 얘는 영업소라고 이름을 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면 어떻겠냐 이거지. 예.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요. 지의 네 번째부터 지의 14번째까지 얘네들의 이름을 재고율이라고 정의하자라고 나왔어요. 그럼 보시면 여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의 합계를 구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는 합계 명령을 걸고 지의 네 번째부터 지 14번째 명령을 걸어야 되거든요.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 명령을 걸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는 sum 지의 네 번째부터 지 14번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쓰자? 는 sum 재고율 이렇게 쓰자 이거지. 그러면 야 거기 재고율 계산할 건데 거기 셀 주소가 어떻게 되냐? 그럼 거기 F인가? L인가? K인가? 몇 번째더라? 모르겠는데 잠깐만 가볼게. 지의 네 번째부터네. 어디까지? 14번째까지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재고율? 재고율이라고 쓰면 되잖아. 재고율? 그러면 재고율이라는 게 정의가 됐으니까 바로 평균이 합계가 최대값이 최소값이 개수가 계산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이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쉽습니다. 자, 블럭을 잡으시고요. 이름 상자라고 있어요. 이름 상자. 이 블럭을 잡은 거에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적혀 있는 이름 상자. 찾으셨습니까? 여기다 클릭하고 재고율이라고 쓰시면 돼요.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글자를 잘못 썼어. 재가율 이렇게. 그럼 못 고쳐요. 여기선 못 고쳐. 자, 수식.
메모해 드릴게요. 수식이라는 메뉴 가시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름 관리자.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얘를 삭제하고 다시 하시든 편집 버튼 눌러서 제가율이라고 만약에 적혀 있으면 제가율이라고 돼 있잖아. 이거 못 고친다니까. 그러면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얘를 편집 버튼 눌러서 제 고율이야 하고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어요. 자, 만약 얘가 입고량이면 얘들을 블럭 잡아서 이름 정의라고 있어요. 이름 정의. 이렇게 눌러주면 위에 있는 글자를 자동으로 써줘서 입고량이라고 할 거니? 라고 물어주거든요. 그럼 확인 눌러주면 얘네들의 이름은 입고량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판매량이라고 재고율이라고 썼잖아요. 썼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수식이라는 메뉴에 와서 이름 정의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그 위에 글자가 이름으로 배정이 돼요. 고치라고 하면 고치면 되고요. 그럴 필요 없으면 그냥 바로 확인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이름이 잘못 지정된 건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입고량 이거는 불필요한 거니까 삭제해야 되겠죠? 네, 삭제하고 재고율은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 이름 정의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범위를 지정하고 나서 이름 상자에 가서 이름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범위를 지정한 후에 이름 상자에 가서 이름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 범위를 지정하고 수식 탭에 가서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정의. 여기 이름 정의를 클릭하면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문자.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한글, 영문, 또 숫자, 그리고 기호. 기호 중에는 밑줄 기호 있어요. 밑줄 기호요. 제가 밑줄이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 칸을 띄었습니다. 를 사용할 수 있다. 첫 글자는 여기. 그러니까는 빈 칸은 사용할 수 없다. 빈 칸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한다. 다른 말로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단 밑줄 기호 있죠? 밑줄 기호로 시작은 가능하다. 그럼 이제 필기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이름 정의할 때 잘못된 걸 고르시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A, B, C, 홍. 괜찮겠죠?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홍 1, 2, 3. 괜찮겠죠? 밑줄 안녕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밑줄 안녕 밑줄 괜찮겠죠? 안 한 칸 띄고 영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왜? 빈칸 들어갔잖아요. 그 사이에 빈칸 들어갔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77 반갑 이것도 틀렸죠. 그렇죠? 숫자로 시작했잖아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필기시험에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실기시험에는 이름을 정해 줬으니까 문제지에서 그렇게 정의하라는 대로만 정의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요것이 우리 책에 자 36쪽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3번에 큰 3번 작은 7번에 재구일이라고 이름 상자에다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로만 끝내는데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 버튼을 눌러주면 이름이 들어간다. 그러면 선생님 얘는 이렇게 영업소명, 얘는 이렇게 입고량, 얘는 이렇게 판매량, 얘는 이렇게 재고량 일일이 범위를 정해야 됩니까? 한꺼번에는 안 됩니까? 한꺼번에도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범위를 블록 잡아서 이름 정의,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이름을 항목 이름까지 범위, 실제로 이름 정의, 이름 상자에다 집어넣을 때는 데이터만 정의해 주는 거예요. 블록 잡는 거예요. 요렇게 데이터를 블록 잡아서 이름 정의에다,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던 이름 정의를 클릭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하실 때는 한꺼번에 이 항목 이름까지 범위를 정해줘요. 항목 이름까지. 그리고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그러면 첫 행, 이 블록의 첫 행이 뭐죠? 영업소명,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 재고율이잖아요. 이 첫 행으로 만들겠다. 그럼 왼쪽 열이라는 건 뭐예요? 왼쪽 열. 서울, 부산, 광주죠? 즉 500, 450, 50, 0.1 이 네 개의 이름을 서울이라고 정해주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50, 220, 30, 0.12도 서울이잖아. 그럼 여기도 서울, 여기도 서울이죠? 중복되죠? 안 돼요. 이름은 중복 사용할 수 없다. 중요한 거예요. 필기시험에는 이게 나오는 거니까 좀 메모해 두셨다가, 예. 어차피 실기시험에서는 이름을 정의하라고 하니까는 정의하면 되고, 실기시험에서는 하면 되고, 필기에서는 혹시나 물어볼까봐, 예, 필기시험에 많이 나온 유형이니까는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 열은 빼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제 얘네들은 영업소명이 되고, 얘네들은 입고량이 되고, 얘네들은 판매량. 어디서 확인한다? 여기 클릭하시면 떠요. 이렇게 죠. 그래서 내가 재고율, 그럼 딱 재고율. 야, 판매량, 그럼 얘가 판매량. 영업소명, 그럼 딱 영업소명 범위가 접혀지지. 개나리반, 그러면 네 하고 손드는 것처럼. 얘네들의 이름은 개나리반, 얘네들의 이름은 진달래반. 이름 정해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정의한다는 것이 한글 문서나 파워포인트 문서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엑셀은 셀에다가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을 정의하는 과정이 있다. 이 이유는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그럼 반드시 하면 좋을까요? 불편할 때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름을 정의해 놓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해야 돼요. 예. 그 다음 메모. 지의 세 번째 셀이 어디죠? 여기 있네. 지의 세 번째 셀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이름을 메모를 삽입하래요. 메모 삽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칙은 검토란 메뉴에 가서 메모를 삽입하는 거예요. 새 메모. 근데 이 메뉴판이 어디에 처박혔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해당 메뉴들이.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하면 수월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는데 뭐가 없어. 그럼 이제 메뉴를 찾아야 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즉 바로가기 메뉴상에 뭐가 있으면, 바로가기 상에서 메뉴가 있으면 그냥 클릭하시면 편하겠죠? 자, 메모 삽입. 그러면 요렇게 굵은 글자가 나타나고 밑에 글자를 쓰라고 껌뻑거려요. 이때 이 글자를 지울 거예요. 얘를 마우스로 블록 잡지 마시고요. 지금 상태에서부터 백스페이스로. 왜냐면 블록을 잡으면 요 밑에 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눌러주면 거꾸로 가잖아요. 여기다가 재고량 대비. 따옴표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따옴표 안에 있는 글자를 쓰라고 한 거니까 재고량 대비.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재고량 대비라는 글자까지만 써주세요. 그리고 화면을 다른 데를, 마우스를 다른 데를 클릭하는 순간 메모가 사라집니다. 대신에 빨간 점이 나타났죠?
그래서 얘를 클릭한 게 아니에요. 클릭을 안 해도 그 빨간 점이 있는 이 G의 세 번째 셀을 갖다 대기만 해도 메모가 떠요. 마우스를 벗어나면 사라지고요. 갖다 대면 떠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해당 셀에 가서 검토 메뉴에 있는 새 메모를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즉 바로가기 메뉴상에서 메모 삽입을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메모가 입력하라고 창이 뜨는데,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를 누르거나 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셀을 클릭하는 순간 메모는 완성이 됐고 빨간 점이 나타났고, 이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모가 보이는데, 우리 문제지에 항상 나타나기를 원한대요. 표시되래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마우스 여기 얘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메모 표시 숨기기. 그러면 이제는 메모가 표시가 됐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메모가 표시됐던 애는 숨고 숨어있던 애는 표시가 되는 게 메모 표시 숨기기예요. 우리는 하나만 블럭 잡아서 그런 거지. 메모가 이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 메모가 있는 애는 들어가고 없던 애들은 나타나고 이렇게 하게끔 해주는 거죠. 이제는 메모가 항상 나타나니까 얘를 클릭해서 글자를 고쳐도 되고, 이 높이를 조정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조정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런데 여기 있다가 얘를 써야 되거든요. 요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얘가 걸거적거리니까 그때는 얘를 이렇게 치워놓으면 돼요. 이렇게. 요 겉테두리선 보이세요? 겉테두리선을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다 제끼면 메모가 옮겨지거든요. 왜냐면 얘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좀 이따가. 근데 사용하지 않을 땐 그냥 냅두세요. 여기다 이렇게 두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원위치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예. 메모는 참고로 요렇게 표시가 되면 인쇄했을 때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인쇄 옵션에 들어가면 메모를 표시된 대로 그대로 인쇄를 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메모가 인쇄가 되기도 해요. 근데 메모를 숨겨놓으면 인쇄했을 때 표시된 대로 인쇄하세요라고 했는데 표시가 안 됐잖아요. 지금요. 숨겨놨잖아요. 그럼 인쇄가 안 되고, 제가 여기 가서 메모를 이렇게 표시 숨기 눌러서 메모가 열려 있으면 인쇄 명령을 걸었을 때 제일 하단 밑으로 내려가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시트란 탭에 가면 이렇게 표시한 대로 인쇄를 할 건지, 인쇄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니면 이거를 저 끝에 따로 모아서 메모만 따로 출력할 건지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아직 이 메모를 꾸미는 과정은 설명 안 드렸습니다. 메모를 글자를 쓰고 보이게 할 건지 숨길 건지 위치를 조정할 건지만 우리가 해봤습니다. 예. 다섯 번째 문제. B1부터 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죠? 예. B1부터 G1까지 여기죠. 그렇죠? 얘를 홈 메뉴 탭에 가시면 글꼴에 관련된 건 다 홈에만 있습니다. 메뉴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글자가 중간에 와요. 보기 좋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중간에 딱 와요. 셀들이 다 하나로 뭉쳐버렸어요. 다시 누르면 원위치가 되고요. 다시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블럭 잡아서 다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셀이 하나로 합쳐졌고 이 가운데로 와요. 왼쪽에 오른쪽에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듯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지? 굴림이라는 글꼴로 바꾸래요. 그럼 굴림이라고 찾으시면 되죠? 굴림체는 아니에요. 굴림입니다.
크기는 14수로 하래요. 자, 보세요. 기본 글꼴이 11인데 글꼴은 맑은 고딕이 기본 글꼴이었는데 제가 여기다 클릭하고 글자를 대신에 이 책에서 나오는 대로 예를 들면 굴림이라고 직접 써서 엔터를 눌러도 굴림이 되고요. 아니면 이 중에 찾아가지고 가나다 순에 의해서 가는 안상수책 굴림 굴림체가 있으니까 굴림을 클릭해도 되고, 크기는 기본이 11인데 이 자리를 클릭해서 14라고 고쳐 써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화살표 눌러서 14를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커져라 작아져라 이용해서 크게 할 수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크기를 15로 하시오라 하면 어떻게 되나? 15는 목록 안에 없어요. 15는 목록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14란 숫자를 클릭해서 15로 고쳐주고 엔터를 눌러야만이 15가 돼요. 그때는 목록에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변한데, 예. 그 다음에 굵게, 가가가 첫 번째가 굵게라는 옵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밑줄 치는 거예요. 근데 밑줄이 한 줄짜리가 있고 두 줄짜리가 있어요. 어떤 애는 그냥 가가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선택 취소하는데, 취소하고 선택하고 취소하고 선택하고 취소하고, 근데 이 가는 옆에 화살표가 있는 걸 봐서는 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이중 실선이냐 아니면 그냥 밑줄 실선이냐 선택하면 되는 거죠. 하셨죠? 예, 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누구라도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 다음 6번 문제죠. 제목 영업소별 라도스 재고 현황이라는 글자에 있는 영업소라는 글자가 있어요. 여기 더블 클릭해야겠죠. 얘를 고치래며, 한자로 바꾸래며. 그럼 일단 더블 클릭하면 수월하죠. F2번 키 눌러서 다시 앞으로 오지 말고 그냥 영업소라는 글자 쪽에 가서 더블 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얘를 블럭 잡아서 한자 키 누르면 한자가 나오죠. 영업소를 따로따로 찾는 문제는 안 내요. 그 치사하지. 예, 뭐 교실, 학교, 대한민국 이렇게 단어가 돼 있는 거를 물어볼 건데, 자 보세요. 한자로 단독 표기냐, 한글 옆에 한자로 병행 표기냐, 한자로 바꿔놓고 가로 안에 우리말로 쓸 거냐. 근데 그냥 한자로만 단독 표기죠. 만약에 이렇게 한자로 돼 있는 걸 우리말로 바꾸시려면 그냥 한자키 눌러주면 우리말로 바뀝니다. 자, 블럭을 잡으시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한자로만 단독 표기하라고 했으니까 바꾸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따라오실만 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특수문자 입력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이란 메뉴에 가면 삽입 탭에 가면 특수기호가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삽입에 가면 여기다 더블 클릭 해놓고 삽입에 가면 기호라고 있어요. 기호. 이 기호 중에서 우리가 찾으면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뭐 한글 음절도 있고 여기 반자 전자 또는 도형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여기서 찾았어도 되는데 우리는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쓰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잘 안 하고요. 한글에 자음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탭키를 누르면 펼쳐지는데, 잠깐, 자음이란 말은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제외. 쌍지읒은 안 되고요. 기역에서 히읗 14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까지 본래 우리나라 자음은 19개인데 쌍지읒을 제외하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미음, 그리고 한자키 누르고 탭키 누르시면, 키보드 왼쪽에 있는 탭키 누르시면 쫙 펼쳐져요. 다시 탭키 누르면 축소 확대가 됩니다. 시커먼 네모, 요거죠. 요거 입력하래죠. 또 뒤에도 미음 한자키 누르고 탭키 누르면 요 네모 입력하래죠. 그렇죠? 주로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우리들이 많이 쓰는 하트, 클로버, 전화기, 화살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 자, 우리 책에 어디 있는가 그 부연 설명 볼게요. 교재 39쪽. B1셀을 선택한 후에 F2번 키를 눌러서, F2번 키가 뭐라 그랬죠? 편집 방법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더블 클릭해서 가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홈키 누르면 앞으로 가는데 그냥 마우스를 클릭해도 앞으로 가죠. 클릭해도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기호가 나오는데, 이때 요거 화살표 2개짜리 기호 있잖아요. 얘 누르셔도 되고 탭키 누르셔도 돼요. 탭키. 그럼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기호를 선택해주면 들어간다. 그럼 얘를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다시 입력하셔도 되고. 자,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입력하는 과정이 설명이 뒤에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다른 데 클릭해도 되고 엔터 눌러도 되겠죠? 예. 자, 그 다음 B 세 번째부터 G 세 번째가 어디 있어요? B의 세 번째부터 G 세 번째 항목의 이름들이네요. 얘는 어떻게 하래요? 가로 가운데 맞춤하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운데 정렬하라는 얘기죠. 홈에 가시면 맞춤 그룹에 가면 가운데 맞춤, 한글에서는 가운데 정렬, 엑셀 파워포인트 즉 MS 계열에서는 가운데 맞춤, 같은 의미입니다. 얘를 눌러주면 위에 있는 거 세로 가운데 맞춤이에요. 얘는 뭐냐면 그러면 얘가 올라가요. 자, 보세요. 올라가 있죠? 내려가 있죠? 가운데로 가죠? 이거 그거예요. 그거. 근데 기본이 엑셀은 가운데로 와 있어. 중간에. 그리고 너비 좌우로만 맞춰주면 돼요. 좌우로만 맞추면 되니까 굳이 이거는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운데냐 이렇게. 예. 그 다음 채우기 색입니다. 글자 색이 아니고요.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요. 페인트 통이 채우기 색이고 가라고 적혀있는 빨간색이 글꼴색인데, 페인트 통이 누르면 그냥 노랑이 나오니까 화살표 눌러서, 자, 테마색 말고 표준색, 표준색에 가서 어디? 끝에서 네 번째 연한 파랑, 끝에서 세 번째 파랑, 끝에서 두 번째 진한 파랑. 파랑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아무거나 찍으시더라고요. 노랑이나 녹색 같은 경우도 녹색 있고 연한 녹색이 있는데, 연한 녹색 찍으면 틀린 거죠. 녹색을 하라고 했을 때 파랑 하라 그랬는데 옅은 파랑을 한다든지 연한 파랑을 누르면 틀린 거로 되는 거죠. 자, 파랑, 연한 파랑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눌러주면 오케이 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네 번째부터, B의 네 번째 여기죠? SE001서부터 서울까지, SE001서부터 밑에 서울까지.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운데 맞춰. 글자는 무조건 왼쪽에 들어간다 그랬죠? 가만히 있어도 왼쪽이에요. 왼쪽으로 가라고 해서 가온 게 아니라 원래 글자는 가운데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이 숫자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글자는 가운데 맞춤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9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쉴 텐데요.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 사용자 지정 서식, 사용자 지정 서식, 지정 표시 형식이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네 번째 일부터 뒤에 네 번째 일부터 2의 14번째 셀 어디야? 여기네. 여기 입고량과 재고량이죠. 그렇죠? 요 셀의 값 뒤에 몇 개를 표시하래요. 아무개 개 이거지. 그래서 얘를 보니까 5개 같으면 5개 이렇게 나와야 되고 0일 때도 0개 이렇게 나와야 된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요게 안 나왔으면 답이 여러 개가 되는데 얘가 들어가면 답이 정해져 버려요. 이게 지랄이야. 이게 지랄이야. 우리가 얘는 소수점이 중구난방이죠.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소수점이야 두 자짜리까지 만들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용자 지정 서식이란 얘기예요. 얘를 왼쪽 맞춤 오른쪽 정렬 뭐 이런 거 빨간색 노란색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다가 몇 개 그러면 여기다가 500개라고 쓰면 되잖아. 500개 그러면 왼쪽으로 튀어가네. 그럼 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합계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얘는 빠져. 야, 넌 문자 다녀. 가. 너가 안 놀아. 숫자만 계산하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쓰면 숫자에 포함되니까 합계가 나올 텐데 개자가 안 나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컨트롤 1번. 자, 왼손 엄지손가락 컨트롤 키 누르시고 검지손가락은 저 위에 있는 숫자 1번을 누를 겁니다. 왼손 컨트롤 키 오른손이 와서 마중 나오시면 안 돼요. 왼손 컨트롤 1 컨트롤 1 됐어요? 뭐라고 뜹니까? 셀 서식. 물론 오른쪽 버튼 바로 하기 메뉴에 셀 서식 하셔도 돼요. 여기 서식에 가서 저기 셀 서식 하셔도 돼요. 근데 어느 천년세월에 그래 셀 서식이 중요하거든. 엑셀에서는 컨트롤 1번 딱 이러면 되지.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나오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딸랑 글꼴만 이런 경우는 글자가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셀이 선택된 게 아니라 셀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글꼴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블럭을 잡고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을 가려야지. 사용자 지정을 가려야지. 그렇죠? 오셨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G/표준 얘가 기본값이에요. 0 0.00 0.00이 뭐예요? 500.00이라고 나오네. 0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500이면 500, 600이면 600. 만약에 0.000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00.000 0.0 그러면 500.0 샵, 0 이런 것도 있죠. 밑에 이게 헷갈리는 거죠. 왜냐면 G/표준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0이라는 게 있고 0.00이라는 게 있고 샵, 0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얘는 세트로 묶긴 해갖고 여기는 소수점을 중심으로 소수점 이상, 소수점 이하가 되는 것 같고 얘는 또 샵이라는 기호가 들어가고 컴마가 들어갔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있는 그대로 표기하는 거. 소수 부분이 소수 이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숫자를 입력했는데 500.0이라고 500.0은 그냥 500이죠. 500.5라고 쓰면 소점이 있는 애죠. 500이라고 쓰면 소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G 슬래시 표준하고 G 슬래시 표준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괄호 따옴표 열고 몇 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사실은 G 슬래시 표준이라고 쓰고 거기다 개라고만 써도 알아서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우리말을 쓸 때는 따옴표를 하지 않아도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무조건 한 자리는 표현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때 소수 이하는 무조건 반올림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한 자리는 표현해라. 예를 들면 500이라고 쓰면 50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500.5라고 쓰면 이거는 501이라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500.5는 소점 이하가 생겼잖아요. 근데 소점 없이 표현하는 얘기거든요. 얘는 뭘까요? 소수점 이상은 무조건 한 자리 표현. 소수 이하는 무조건 두 자리 표현. 그러니까 점이라고 말하는 게 소수점을 구분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500이라고 들어가면 뭐가 되죠? 500.00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5.5555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5.56 이렇게 되는 거죠. 소점은 무조건 두 자리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소점 이하는 무조건 반올림을 해요. 반올림. 근데 두 자리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웬걸 네 자리잖아. 자, 5.6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5.60 맞아요. 두 자리는 만들어줘야 돼. 의무적으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점 이하가 나온 애는 무조건 자릿수를 만들어야 돼요. 반올림을 해주는 거야.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있으면 반올림을 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천 단위마다 쉼표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500 같은 경우에는 500이라고 나오는데 1000 같은 경우 1000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1,00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천 단위 네 자리 숫자가 넘어가면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주라는 얘기죠. 그럼 소수점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죠. 그럼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반올림. 소수 이하를 표현하지 않았잖아 얘는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샵은 뭐냐면 샵은 유효 숫자인 경우에만 표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0이라고 들어가면 50이 들어가는데 0.123을 쓰면 어떻게 된다? 0.567을 쓰면 어떻게 된다? 1 나와요. 반올림 하잖아. 반올림. 반올림이 이하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소수점 이하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0.567이니까 반올림을 해줘야 되니까 1로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0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 표기 없음. 0은 유효숫자가 아니거든요. 0은 유효숫자가 아니죠.
0.1 쓰면 앞에 있는 0은 유효수자가 아니죠. 0.1은 유효수자지만 0.1은 유효수자지만 0은 유효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일 때는 표기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0일 때도 0이라고 표현하래요. 그러면 샵하고 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샵하고 개를 쓰면 여기에 만약에 0이라는 값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이렇게 입력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0개가 나와야 되는데 샵하고 개를 쓰면 그냥 안 나와요. 500이니까 500개라고 나오겠지.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사용자 지정에 가서 0 다음에 개를 써도 되고 G/표준 다음에 뒤에다 개를 써도 되고 우리말은 따옴표를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따옴표를 안 하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개자가 나왔죠. 그렇죠? 아니면 0 다음에 개를 써도 돼요. 개를 써도 돼요. 그런데 샵 다음에 개를 쓰면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0이라고 쓰는 순간 안 나와요. 0은 유효수자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개자는 빼버리고 여기다가 0 다음에 개를 쓰거나 여기다가 제가 0을 쓰면 0개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G/표준이라는 걸 선택한 상태에서 뒤에다가 개를 쓰면 이때 0이라고 써도 0개라고 떠요. 그리고 다시 가보면 개자가 따옴표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센티미터라고 출력하세요. 500cm. 그러면 cm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이때 그냥 cm만 쓰면 큰일 나요. 따옴표에다 cm을 써야 돼. 왜냐면 m이라는 코드가 있거든요. months라는 코드의 약자가 m인데 그 500이 숫자니까 이게를 월로 표현해 버린다면 이상하게 나와요,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cm이라고 쓰면 보세요. cm 이상하게 나타나잖아요. 여기 이상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따옴표에다 써주면 500cm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는 찾아봐야 돼. 정확하게. 자, 요런 것들이 조금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필기시험에 당연히 나와요. 자, 이런 조건부 서식을, 사용자 지정 표식을 했을 때 결과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예. 자, 요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제 답은 G/표준 개라고 써도 되고 0 개라고 써도 되겠죠. 그렇죠? 0 개라고 써도 되지. 편하신 대로.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41종 20번 설명 41페이지 20번 거기다 0 하고 개를 입력하세요. 그럼 뒤에 개자가 나옵니다. 샵하고 개를 쓰면 안 되나요? 샵하고 개를 쓰면 샵은 유효 숫자일 때만 쓰기 때문에 0일 때는 0이라고 안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조건이 이렇게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샵하고 개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 이 말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 샵하고 개를 써도 맞죠. 예. 그 다음에 G/표준 다음에 개를 써도 돼요. 근데 그건 표시가 안 돼 있네. G/표준 다음에 개를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예. 그 다음 11번 G의 4번째부터 G 11번째 여기 얘가 소수점 이하가 너무 중구난방이야. 그리고 얘는 백분율로 보여줄 것 같아. 12% 뭐 20% 뭐 이렇게 빵 여기는 10% 여기는 8.6%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오른쪽 들여쓰기를 하는데 들여쓰기 한 개를 하래. 오른쪽에 들여쓰기를 할 거래. 오른쪽에 벽에 떨어질 거래. 그 다음에 백분율 스타일로 하는데 소수점이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게 하래.
근데 우리 책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은요, 얘를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오른쪽 정렬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거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눌러주고, 들여쓰기를 눌러주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요걸 눌러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근데 우리 컨트롤 1번 배우셨잖아요. 컨트롤 1번 가볼게요. 컨트롤 1번. 오른쪽 들여쓰기 먼저 할 겁니다. 맞춤. 가로. 세로 아니에요. 세로는 시험에 안 나니까. 가로에 가서 오른쪽 들여쓰기. 있죠? 가로에 일반이 아니라 왼쪽 아니고 가운데 아니고 오른쪽 들여쓰기. 근데 오른쪽 들여쓰기라고 누르면 이게 오른쪽 정렬이에요. 근데 여기 옆에 1로 바꿔주시면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 표시 형식에 가서 백분율로 가서 백분율 하라고 돼 있잖아요. 소점이야 두째 자리까지 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맞춤에 가서 가로에 가로, 세로가 아니라 가로 오른쪽 들여쓰기를 하고 0으로 됐던 애를 1로 바꿔주고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질 거라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면 일반으로 돼 있어 중구난방으로 들어갔던 애를 백분율로 바꿔주로 몇 퍼센트. 근데 자릿수를 두째 자리까지 보이래. 확인. 이렇게 나오네. 근데 책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 오른쪽 정렬을 하고 들여쓰기를 이렇게 해주고 얘를 눌러주고 그럼 너비가 넓어졌죠? 너비가 넓어졌잖아요. 너비가 넓어지면 안 돼. 근데 사실은 요 날짜를 고치라고 돼 있거든요. 이 날짜가 고쳐지면 넓어져요. 그래서 다행인 거야. 얘를 이 책대로만 요걸만 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해놓고 들여쓰기를 하는 순간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틀린 감점돼요. 너비를 건드렸기 때문에. 너비를 건드려서. 근데 날짜를 건들면 너비가 또 건드려지거든요. 그래서 넘어간 것 뿐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셀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에 가서 오른쪽 하나, 그리고 표시 형식에 가서 백분율 두 자리. 그러면 남네 이제는 공간이. 이게 제일 안정스럽죠. 책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불안한 건데 사실은. 왜냐면 벽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른쪽이 넓어지기 때문에 감점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 이제 날짜를 고치는 것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지만 날짜 고치는 문제가 안 나왔으면 이거는 감점 대상이 돼요. 네,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거야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이런 겁니다. 아래 한글에도 보면 내어쓰기, 들여쓰기, 오른쪽 여백 이런 거 있어요. 상관은 없는데 아까 백분율로 바꿔라 이런 것들은 이제 한글에 넣고 엑셀에만 이렇게 탁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릿수를 늘려라, 줄여라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 여기 날짜가 있네요. 지 16번째 셀. 얘를 우리말로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말이 아니 한자네. 바꾸래요. 그럼 컨트롤 1번. 바꾸려면 컨트롤 1번이야. 날짜가 떴죠? 어디로 가야 돼?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했더니 여기 연월일 한자 있네? 오른쪽에 있죠? YYY-MM-DD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우리말 연월일도 있고 한자로는 연월일도 있잖아요. 이거 골라 쓰면 되지 뭐. 책에는 이거를 이 위에다가 여기다가 년 쓰고 한자로 바꾸고 이렇게 MM 다음에 월 쓰고 한자로 바꾸고 이렇게 하래. 뭐하러 해? 거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얘를 고르면 되지.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42쪽 밑으로 내려가시면 컨트롤 1번을 누르세요 해놓고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YYY년 쓰고 한자 바꿔서 한자 고쳐주고 MM월 쓰고 나서 월자 한자로 바꿔주고 DD1 쓰고 한자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라는데 연습은 할 수 있지만 있잖아 목록 중에 고르면 표현하지 뭐하러 그걸 고생스럽게 했어.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제 눈치껏 채실 수가 있지. 이 YYY가 뭐예요? 이거겠지 이거 소문자로 쓰면 이거겠지 이거 그 다음에 M은 뭐죠? month. 그렇지. D는 day고 이거지 뭐. 근데 네 자리죠 네 자리 그러니까 여기 YY 그러면 어떻게 돼요? YY 같으면 19년 이렇게 나오고 YYY 그러면 어떻게 된다? 2019년 이렇게 나오겠지. 두 자리 네 자리. month는 MM 그럼 뭐가 되죠? M 쓰면 뭐가 된다? 1월서부터 12월 이렇게 나오고 MM 쓰면 뭐가 된다? 01월부터 12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MMM도 있어요. MMM 제가 일부러 대문자로 썼는데 대소문자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MMM을 쓰면 월이 세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월 세 자리가 뭐가 있을까? January, February 이런 건가요? January서부터 December 여기까지 들어가나? 그러면 MMM을 쓰면 뭐가 되죠? 길게 몰라 영어 몰라. day는 m을 하나 쓰면 뭐가 된다? d를 하나 쓰면 뭐가 된다? 1일서부터 31일까지. 그리고 dd를 쓰면 뭐가 된다? 01일서부터 31일까지. ddd 쓰면 뭐가 된다? Sunday서부터 Saturday, Sun부터 Saturday 이렇게 되는 거고, DDD 쓰면 원래는 소문자로 많이 쓰는데 그냥 제가 대문자로 쓴 겁니다. 이거는 Sunday부터 영어 싫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씁니다. 예. 영어가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A도 있어요. A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1부터 월, 1부터 토. 그 다음에 A는 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다시 요거 바꿔드려야 되겠다. YY. 어이, M. 왜냐면 다 두 글자를 쓰니까, 저기 소문자를 쓰니까. 영어 시간에 혼난 게 생각이 나. 영어 싫더라고요, 저는. 예. 근데 뭐 방법이 없죠? 영어를 몰라서 제가 못 쓰는 겁니다. 예, 이해하십시오. 예. 요거는 이제 4개. 예,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YYY MM DD AAA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2019년 07월 17일 괄호 열고 수 이거지. 지금이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나신 생년월일 쓰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막내가 2000년 3월 9일인데 이거를 요일이 알고 싶어. 태어난 요일이. 그럼 셀서식에 들어가서 요 뒤에다가 괄호 열고 AAA 쓰면 그 날짜가 떠요. 요일도 떠. 요일이 1950년 6월 25일 맞네. 일요일날 맞네. 맞죠?
여러분 3일 운동 무슨 요일 날 할게요? 모르시죠? 토요일 정답입니다. 예, 방과후 수업 마치고 와가지고 한 것 같아요. 예, 1929년 3월 1일. 예, 토요일 날 맞습니다. 그때는 학교 갔다 왔죠. 반공일이니까 반은 오전에 수업. 근데 오전에 운동했나? 오후에 했나 모르겠네. 예. 음력은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음력은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음력 세세요, 양력 세세요? 음력 세는 사람 많죠. 그럼 뭐 실제 여러분이 태어난 양력 아세요? 원래 태어난 양력. 그 네이버 가서 물어보면 돼요. 네이버 가면 양력, 음력 환산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년월일을 음력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거 맞춰서 양력이 나와요. 저도 그거로 확인했어요.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호적상에 있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날짜가 나오더라고. 이렇게 해서 요일도 확인해 봤어요. 그렇죠? 재밌어요. 엑셀이 알고 나면 재밌어요. 재미없나? 자, 그 다음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뭘까? 요거 잠깐만, 얘는 좀 빼버리고 요거 I의 네 번째부터 I 14번째 셀 있잖아요. 얘를 여기까지, 얘를 요 재고량 여기다가 더해주래. 누락됐나봐 얘가. 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서 지금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김 부장, 지난달 재고량 이거 있잖아. 이번 달에 좀 누적시켜줘. 모르고 빠졌나봐. 이 얘기예요 지금. 문제 읽어볼게요. I 네 번째부터 I 14번째에 있는 영역을 복사해서 요 재고량 영역에다가 덧셈 기능을 이용해서 넣어주래요. 더해주라는 얘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더해요? 얘랑 봐서 60. 얘는 5하고 30이니까 35. 얘는 또 넘어가고 얘는 10. 이렇게 하면 흰머리 생겨요. 자, 블럭 잡으시고요. 복사. 여기서 복사하셔도 돼요.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화살표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셔도 돼요. 여기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면 어떤 방법을 이용하라고요? 연산 더하기 하긴 더해졌네. 어리둥절? 더해졌죠. 그렇죠? 이럴 수도 있어요. 재고량에다 각각 23을 더하래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실행 취소하면 원래 값으로 돌아오는데 얘를 여기다가 더할 거예요. 근데 개수가 동일하죠? 그럼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C, 뭐 여기서 복사 눌러도 되고요. 여기다 블럭 안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1대1로 대응하니까. 블럭을 잡아줘도 상관없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가서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지난달 재고량이 더해져서 재고량에 더해진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더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고량에다 각각 23씩 더해라 이렇게 되면 23을 어딘가에 써놓고 얘를 복사하고 이때는 한 개를 여러 개 붙이는 거니까 블럭 잡아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덧셈을 이용해서 더하면 더해지는 거예요. 각각 23씩. 이번에는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뺄셈을 해주면 원래대로 빠졌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게 엑셀스러운 맛이 있어요. 더해서 넣어주는 거. 왜냐면 더하려고 그러면 명령을 걸어야 되잖아요. 뭐하기 위해서 뭐를 더해서 어쩌고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근데 이게 더할 게 양이 많거든.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여기다 수식을 써야 되는데 수식은 뭐냐면
다른 데 것끼리 계산해서 나한테 오는 거지 내가 있는 게 고쳐져서 수식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 지구상에. 얘를 더해서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 이런 수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이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냥 붙이면 뭐가 된다? 복사해서 그냥 붙여버리면 똑같은 게 들어오는 거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더하던 빼던 곱하던 나누는 한다. 이렇게 해주면 오케이 된다. 자, 그 다음 B의 세 번째부터 요렇게 얘가 지금 양이 많죠? 12줄이죠? 12줄이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 12줄에 6칸. 12줄에 6칸 써있죠?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5000줄을 블럭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5000줄을 블럭 잡기 어렵죠? 그러면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컨트롤 A. 그러면 흉 하고 계산 블럭 잡혀요. 근데 컨트롤 A를 한 번 더 누르면 그땐 진짜 전체가 돼요. 엑셀에서는 요 동네가 있으니까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하면 여기만 잡히고 여기다 클릭하면 요만큼만 잡히고 왜 여기 칸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제목 구분되어 있죠? 밑에 작성일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영역은 별도의 직사각형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으면 쉬운데 양이 많거나 그러면 컨트롤 A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적용하래요. 여기 가가 옆에 보면 테두리 선이 있는데 모든 테두리 둘러래요. 근데 이건 검정색이거든. 이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테두리 없음 하면 테두리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데 컨트롤 1번 하시면 돼요. 자, 테두리 아까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있죠? 색깔은 뭐라고요? 파랑? 연한 파랑? 표준색의 파랑. 끝에서 세 번째. 자, 보세요. 여기 제일 아랫줄에 있는 게 한 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두 줄이고요. 그 위에 게 굵은 줄이에요. 두 번째 거는 밑에 두 번째 건 아주 굵은 줄입니다. 잘 안 써요. 우리 문제에는 얘를 쓰는 거예요. 밑에서 세 번째가 굵은 줄이고 밑에서 왼쪽에 있는 첫 번째가 한 줄이고 얘를 윤곽선 안쪽. 아니면 아까 여기 오셔가지고 테두리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 셀 서식에 들어와서 색깔만 다시 파란색 적용해주고 또 눌러줘야 되는데 이럴 거라면 그냥 컨트롤 1번 눌러와서 색깔 파란색 원하는 색깔로 시험 문제 빨간색 그럼 빨간색 하면 되고 파란색 윤곽선 겉테두리 안쪽 속테두리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검정색을 해요. 검정색은 어떻게 하면 된다? 블럭 잡아주고 그냥 가가가 옆에 있는 화살표에 가서 모든 테두리 그러면 검정색이 돼요. 보통 시험은 이렇게 냅니다만 특이한 걸 연습 한번 해본 거죠. 특이하게. 예.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평상시 하던 거는 뭐예요?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뭐 색깔 바꾸고 글꼴 바꾸고 크기 바꾸는 거는 평상시에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엑셀스러운 애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첫 번째 나온 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것도 뭐 아래 한글에서는 병합이라는 단추 눌러주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몇 개 이런 거. 그냥 엑셀에서는 500이라고 써야 되는데 개자를 입력을 해서 입력을 하면 문자가 되니까 계산해서 누락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숫자이면서 글자처럼 보이게 하려니까 셀 서식에서 고쳐야 되고. 이때 유효 숫자인 경우에만 내주는 건지 모든 숫자에 다 나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자릿수를 줄이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다가 내가 글자를 고쳐 넣어야 된다든지 하는 거는 엑셀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좀 수월해진다는 얘기죠. 자, 우리 책에 자세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47쪽 46쪽까지에서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그걸 댁에서 좀 읽어 보셔야 되고요. 예.
자, 47쪽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얘네들은 했고요. 6번은 뭐 자동 크기를 안 했고요. 7번은 했어요. 8번도 할 수 있어요. 9번은 안 했습니다. 근데 9번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도 할 수 있어요. 11번은 설명 안 드렸어요. 11번 하지 마시고요. 12번 하실 수 있고요. 13번도 하실 수 있고 14번도 하실 수가 있고. 자, 밑에 보면 기출01이라는 시트가 있죠? 보이세요? 기출01 시트 보이세요? 예,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서부터 14번까지 하시는데 막 모르겠다 그러면 넘기세요. 넘기고 다음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예,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실 겁니다. 시작. 기출01 시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열의 너비를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 위해서는 2로 만들었지만 기출01에서는 A열 너비를 얼마로 바꾸래요? 1. 숫자나 영문자 한 글자 정도 들어가게끔 줄이 되는 얘기죠. 실제 실무에서는 0.5나 1 정도를 놓고 써요. 1도 너무 넓어요. 사실은 0.5 정도면 돼요. 그 다음 G의 두 번째 셀을 선택해 놓고 수식에 가서 이름을 정의해도 되고 아니면 이름 상자에다 클릭해서 이름을 정의해도 되죠. 뭐라고? 작성일. 엔터. 그러면 이렇게 이름 상자에 가면 여러가지 이름이 있죠. 그렇죠. 재고량 그러면 그 재고량으로 가고 작성일 그러면 작성일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Z에 50만 번째로 가고 싶을 때 있죠. 뜬금없이 어떻게 가요? 한참 막 내려가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Z에 50만 번째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글로 가요.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름 상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정해져 있으면 글로 가는 거고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은 셀 주소를 쓰면 알아서 그 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름 상자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 B1부터 B1이 어디 갔어? 여기네. B1부터 G1까지는 홈에 가서 이름 병합하고 가운데 맞죠. 근데 이제 엑셀 창이 작으면 보세요. 메뉴판이 어떻게 움직이나 요렇게 보이던 게 얘가 슬슬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넓게 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하고도 저하고 화면이 다르죠. 저는 1366으로 보이는 거고 여러분은 1920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스타일이나 여기 스타일이 어디지? 여기 표시 형식 옆에 스타일이 더 많이 넓게 보이죠. 이게 넓혀서 보여줄 거예요. 펼쳐져서. 저는 묶음으로 보이는 거고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약간 달라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서체. 실제로 공서체는 잘 안 쓰는데 왜냐면 글자 읽어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공서체는. 예. 그리고 크기는 16이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하라고 되어 있죠. 굵게. 그 다음에 밑줄 2줄짜리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글자를 한자키 눌러서 예? 맞죠? 예, 변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서 네, 뭐 요건가요? 예, 이렇게 써주면 되죠. 저는 이런 기호 입력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빠르게 하죠. 자, 여기다가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고 한자키 누르는 건 엄지손가락 누르면 되죠. 탭키 누르면 펼쳐지죠. 자, 미음 한자키 탭키 그러면 순간적으로 착 펼쳐지죠. 그렇죠? 미음 키보드로 찾고 미음 찍혔나 안 찍혔나 확인하고 한자키 누르고 뭐가 있나 확인하고 돌돌돌돌돌돌돌 이거 누르라고 분명히 제가 알려드렸는데도 위에서 아래로 돌돌돌돌돌돌돌 왜 안 나오지? 또 돌돌돌돌돌돌돌 탭키 누르면 착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많이. 그러면 다른 일 할 때도 빨라져요. 그 다음 요거 판매 순위 G3? F3? 여기다가 메모 입력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뭐라고 쓰라 그랬냐면 판매 수량 빼기 목표 수량이라고 쓰래요. 그런데 이 글자를 클릭하면 글자 서식이 들어가요. 근데 글자 옆에 있는 박스가 있죠, 박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얘를 박스를 선택하려면 어려우니까 글자 안에를 클릭하세요. 그 ESC 한 번만 눌러주면 박스로 변해요. 글자를 선택하다가 박스를 다시 선택하지 마시고 글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ESC 키보드 왼쪽 위에 있잖아요. 얘를 한 번만 눌러주면,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그냥 빠져나가요. 한 번만 눌러주면 박스가 선택이 돼요.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아래 한글도 마찬가지고 항상 예를 들어서 도형을 그렸는데 이 도형 안에다가 글자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글자를 블럭 잡기 귀찮으시면 박스를 선택하면 되는데 ESC 누르면 박스가 선택이 돼요. 예. 자, 그래 놓고 나서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맞춤이라는 곳에 텍스트 맞춤은 이렇게 써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구나. 맞춤은 메모 서식에서 맞춤은 그랬잖아. 그러니까 맞춤을 가야지. 자동 크기를.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옳은 거는 생략해 준 거야. 문제에서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알아서 여기까지 와라 이게. 알아서. 예. 자, 아까는 보통 이제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만 뜬다 그랬죠. 글자니까. 근데 박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메모니까 얘가 메모에 대해서 맞춤, 메모에서 색깔, 얘를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색깔이 바뀌죠. 이렇게 바뀌지.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맞춤에 가서 자동, 그러면 간다 이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돈 표시인데, 이 돈 표시 예, 허탈하죠? 알고 나니까. 예, 돈 표시 눌러주면 되죠. 여기 돈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백분율 옆에. 그러면 너비가 알아서 벌어져요. 벌어지죠. 그렇죠? 예.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B3부터 G3, B3부터 G3, 얘 가운데고요. 얘들이고, 그 다음에 B4부터 B13번째 여기죠. 얘는 어떻게 하래요? 셀 스타일. 여러분은 셀 스타일이 펼쳐져 있죠. 그러면 40% 쪽에 있는 강조 2번, 20%인지 60%인지 뭐 좋음, 나쁨, 보통, 좋음 이거 있어요. 그렇죠? 40%에 있는 강조색 두 번째 거.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가로 균등 분할이죠? 컨트롤 1번 맞춤에 그러면 가로에 가서 균등 분할. 가로 균등 분할이라고 했으니까 맞춤에 가서 텍스트 맞춤은 그랬잖아. 그러니까 맞춤 왔잖아요. 가로에 가서 뭘 균등 분할해. 근데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컨트롤 1번을 눌러야 오는 거잖아요. 이건 알아서 와라 이거지. 그리고는 문제지에 답이 다 적혀 있잖아. 예. 물론 아닌 애들도 있지만. 자, 그 다음 예. F 4번째부터 F 12번째까지는 센서식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어디 갔어? 이게 숫자죠? 숫자잖아, 숫자. 숫자죠,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요? 음수일 때는 색깔 있는 괄호, 여기 있네, 빨간 괄호. 그러면 마이너스는 빨간 괄호 나온다고. 허탈해요. 알고 나면 되게 허탈해. 단순하기도 하고. 시험에 이게 잘 나올 거야? 안 나와. 왜? 너무 쉬워.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컨트롤 1번에 들어가면 일반이었었는데, 아까 일반이었었는데, 여러분 마이너스가 뭐예요? 마이너스. 음수가 뭐예요?
음수라는 의미가 뭐예요? 음수? 그렇죠. 수학에선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엑셀에서는 음수가 뭐냐면 뭔가 불안한 애야. 불안한 거. 빚진 거. 내가 갚아야 할 돈이고 뭔가 안 좋은 애야. 그럼 얘들은 다르게 보여야 편해. 다르게 보여야 좋거든. 그래서 얘를 빨간색 괄호, 빨간색 숫자가 나오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빨갛게 숫자가 나오면 야, 얘는 왜 빨개? 뭔가 이상 있나 봐. 확인되라고. 단순히 수학적으로 0보다 작은 숫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괄호, 색깔 있는 괄호니까 빨간 괄호밖에 없잖아요. 알고 나니까 되게 웃기고 허전하고 그래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G2 예. 셀서식에 가서 어떻게 하래요? 셀의 맞춤이래죠? 그럼 맞춤에 가야 돼. 그럼 셀의 맞춤이 있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년월일, 우리말로 년월일 하래. 여기 있네. 우리말로 년월일. 그럼 넓어지겠죠? 넓어지겠죠? 넓어지면 안 돼. 이 셀에 맞춰서 나오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넓은 애인데 자리가 삐좁잖아.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 자리가 삐좁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리가 삐좁으면 이렇게 나와요. 야, 삐좁아. 나 안 보여. 자리 좀 넓혀줘. 이런 얘기인데 얘는 안 그래도 몇 글자 없는 애인데 얘만 넓잖아. 얘만 넓으니까 얘가 이렇게 넓어지면 얘는 보기 좋은데 나머지는 또 그렇잖아. 그래서 나 삐져봐. 입 다물고 있어. 그냥 좁으면 좁은 대로 살아. 이거지. 작게라도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셀의 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주소 같은 거 입력하면 주소 넓잖아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슨 동, 몇 번, 무슨 길, 길잖아. 근데 얘를 무제한으로 다 너비를 펼쳐주면 엑셀 화면이 너무 넓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소란을 좁혀주면 삐져봐서 밀려나가거든요. 그러면 자동 맞춤을 해주면 작게라도 보인다고 그랬잖아. 작게라도. 아까 요런 경우 있었죠. 요거. 얘 때문에 넓어진 거잖아. 얘를 좁히면 어떨까? 얘를 좁히면 제거율은 보기 좋은데 날짜가 울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런 애는 시끄러.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자동 맞춤 해줄게. 셀에 맞춤. 그러면 네 작게라도 보여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경우에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실무에서. 예. 얘 때문에 얘가 너무 넓어지면 흉하죠. 그렇죠? 그럼 이 날짜를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 두 칸에 맞춰서 병합을 해줘도 되죠. 세 칸에 맞춰서 병합을 해도 되죠. 그러면 이 너비를 줄여도 얘가 널널하게 보이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실제 업무는 이렇게 하겠죠. 이 날짜 하나 때문에 이 재고량이나 재고율이 넓어지면 흉하지거든. 그때는 셀을 여러 개 병합을 해서라도 표기하면 좋고,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맞춰주면 되지. 셀에 맞춰주게끔.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 11번 어려워요. 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C의 네 번째부터 C 12번째 여기 평균은 아닙니다. 여기까지인데 이 숫자들 중에는 200 이상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죠. 커트라인이 200이야. 그래서 200이 이상인 데는 A 대시 하고 200이 나타나게. 230 이렇게. 뭐야? 틀렸잖아. 문제가 틀렸어. 목표 수량이 200 이상인 행에는 셀에는 A 대시를 붙이는데 100이면 그냥 100이지. 250이야 A 대시 250이지. 200 이상인 경우만 A 대시를 표시하라고 했는데 100은 200이 안 되잖아. 아이, 반품 아까 책?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셀 서식.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할 건데요.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조건을 걸어야 돼요. 셀의 값에 직접 조건을 지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문자라면 숫자라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 이상인 경우에는 A-200 A-를 앞에 표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50 그러면 그냥 150이라고 나오고, 230 같으면 A-230 이렇게 나오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때 뭐가 있냐면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조건은 대괄호에다 씁니다. 크거나 같다 200이라면 A-라고 쓰고 G 슬래시 표준. 아닐 수도 있잖아요. 200 이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세미콜론 누르고 G 슬래시 표준. 제가 여기 중간중간에 구분할 때 컴마로 구분했잖아요. 쉼표로 구분하잖아요. 이렇게 항목을 일반적인 글자를 쓸 때는 쉼표로 구분을 하는데, 셀 서식에서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구분자가 세미콜론이에요. 셀 서식에서는 구분자가 세미콜론입니다. 자, 먼저 적어 볼게요. 제가요. 자, 여기다가 대괄호에 크거나 같다 200이라면 A-를 찍어라 이거지. 근데 A-를 제가 다운표도 안 썼죠. 그랬더니 A-230이 떴잖아. 그러면 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다운표를 안 쓰고 썼더니 이상하게 글자가 보이면 그때는 다운표를 해줘야지. 자, 뒤에 세미콜론 안 쓰고 그냥 확인 누르면 됐죠. 그렇죠. 근데 가보면 알아서 그렇게 들어가. 자, 얘는 엑셀이 알아서 해준 답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느낌표가 찍혔잖아요. 그렇죠. 느낌표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여기만 썼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아닌 경우도 써줘요. 결과가 나타나요. 네. 이거에 대한 답은 뭐라고 써있는가 한번 볼까요? 거기 돼 있네. 50페이지에 11번 두 번째, 대괄호 안에 크거나 같다 200 대괄호 닫고 다운표 A 다운표 닫고 샵샵 0. 샵샵 0 안 써도 돼. 그냥 0만 써도 돼요. 그럼 무조건 숫자가 나오란 얘기잖아요. 샵샵 0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 자리를 출력해라. 근데 만약에 30만 적혀 있으면 그냥 30만 써야 되고, 근데 200 이상인 경우니까 30은 없겠죠. 예.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얘를 요거 대신에 0 써도 돼요. 0 써도 되고, 여기도 0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책에선 이거를 샵샵 0을 썼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뒤에는 세미콜론 이하는 안 썼죠. 책에선 안 썼잖아요. 안 쓰면 자동으로 뒤에는 메꿔줘요. 이렇게 메꿔주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빨강 쓰잖아요. 이렇게 빨강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200 이상의 경우는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럼 노란색으로 나와요. 색깔도 지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굳이 색깔 지정 안 해도 되겠죠? 하란 말 없으니까 하면 틀린 거지. 이게 보기 얘가 틀렸네. 출판사 홈페이지 가면은 수정될 오타 내용 부분이 올라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오타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교정해 드리면 되지 뭐.
자, 이렇게 그러면 답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만약에 190이 아니라 얘가 390이 되면 어떻게 된다? 얘도 A-가 나오겠지. 200 이상이 아니니까 A-가 안 나온 거지. 200 이상이 되면 무조건 A-가 나온다 이거죠. 이게 이제 셀의 값에 직접 조건을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명령을 걸어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조건을 거는 수도 있어요. 메뉴판에서 클릭하면서. 이것도 우리 배웁니다. 이것도 배워요. 그 다음 지 4번째부터 지 12번째까지 여기다가 몇 위 이렇게 나오래죠. 그럼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G 슬래시 표준을 하던 0을 선택하던 상관없죠. 뒤에다가 몇 위 넣어주면 되죠. 몇 위. 그럼 여기 보기에 몇 위라고 뜨잖아요. 그러면 그냥 확인 누르면 몇 위가 뜨지. 자, 책에는 답이 뭐라고 돼 있나 볼까요? 책에는 샵하고 위를 썼어요. 또 웃기게. 그러니까 샵하고 위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0하고 위를 쓰기도 하고, G 슬래시 표준 다음에 그냥 위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가 사실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따옴표에 위가 들어가요. 자동으로. 따옴표가 위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샵하고 위를 쓴 건 뭐예요? 0등은 없잖아. 0등. 만약 0이라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위자만 나오겠지. 0은 안 나오겠지. 근데 그런 제약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써도 되고, 무조건 한 자리는 나와라, 있으면 있는 대로 나와라. 뭐 같은 의미죠. 여기서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C 열쇠전래 요거네. 얘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0.00 쓰면 되겠네요. 뭐 0.00 소점이야 무조건 두 자리까지 나오라고 한 거니까. 그러면 무조건 두 자리가 되잖아. 없는 애는 나오고 있는 애는 반올림해서 보여주고, 두 자리가 안 되는 무조건 뒤에 0을 붙여서라도 두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자,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표현하시오 라고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0.00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의미는 뭐다? 소수 이하가 없으면 강제로 소수 이하를 0.00으로 표기하고, 그렇죠? 표기하고. 또 소수 이하가 두 자리가 넘으면 자동으로 반올림해서 두 자리까지 표기하고, 두 자리까지 표기하고. 소수 이하가 한 자리면 소수 이하가 두 자리가 넘으면 두 자리까지 표기하고, 한 자리면 소수 이하 둘째 자리는 0으로 표기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만약에 5 같으면 5.00 이렇게 나오는 거고, 5.5 이렇게 돼 있으면 5.56 나오는 거고, 5.5만 돼 있으면 5.50 하고 만들어주는 거죠. 무조건 두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지. 무조건 둘째 자리까지 하라고 돼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테두리선 그리는 건 블럭 잡아서 여기에서 그냥 그려주면 되죠. 모든 테두리. 그리고 겉에는 굵은 테두리, 안에는 얇은 테두리, 겉에는 굵은 테두리. 그 여기 밑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애들은 셀 서식에 가서 테두리 탭에 들어가서 대각선 슉 해주면 슉 들어가는 거지.
컨트롤 1번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엑셀에 대한 좀 서식 지정하는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서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더 배우실 수 있어요. 날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더 배우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하나씩 하나씩 더 배워나가시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 말씀하세요. 선생님. 자, 질문은 내용은 이거였었어요. 이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조건을 걸 때 따옴표를 어디다 넣어줄 거냐 하는 거하고 세미콜론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서, 이게 세미콜론이 안 들어가면 그냥 이런 코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코드는 지구상에 없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세미콜론이 정확히 들어갔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여기까지만 넣어줘도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요렇게만 넣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그럼 A-라는 메시지가 나가고 G/ 표준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따옴표에다 묶을 거냐 안 묶을 거냐 하는데, 사실 가서 보면 따옴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가 어디 갔어? 여기까지인데, 여기 보면 따옴표가 알아서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기에 보면 A-232하고 뜨잖아요. 보기에 여기 뜨잖아. 그럼 정확히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고 확인 누르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전혀 이상 없이 됐다.